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심하게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제도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간격이 큽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온전히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증권부의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현장 분위기에서는 좀 어떻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업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난해 9월 증권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에 목표 주가 괴리율을 도입한 건 실제 주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히려 괴리율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기준 상장사 300여 곳의 평균 목표 주가 괴리율은 33.66%로 집계됐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해 8월에는 27.82% 수준으로 더 낮았습니다. 제도 도입 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혹은 소용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실태 점검을 나갈 계획인데요. 목표 주가 괴리율 도입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 나름대로 좀 개혁적이고 또 나름대로 또 큰 결심을 하고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기대보다 효과가 좀 안 나온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상과벌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주가와 근접하게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주목받거나 반대로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크다고 해서 망신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도 도입 당시 금감원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 기준도 손질을 했었는데요. 목표 주가 예측 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목표 주가를 더 잘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더 많은 연봉을 받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적을 연동하는 비중은 증권사 자율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산정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 주가를 잘 산정해서 연봉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건 당사자나 그 연봉을 책정하는 그 담당자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만약 보수 산정의 일정 비율을 정해준다면 그건 증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실제로 직원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목표 주가 하나로 연봉이 큰 폭으로 차이 나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참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괴리율을 무조건 낮추기만 한 게 이건 좋다라고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런 괴리율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 논란이나 이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애널리스트에게는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데 단지 목표 주가를 족집게처럼 맞췄다고 해서 연봉을 높여주고 평가를 좋게 해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에게는 주가를 부풀리게 하는 외부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석 기업과의 관계나 투자자들의 시선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크게 보면 증권사도 마찬가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있거나 향후 전망이 밝지 않아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하고 목표 주가를 낮출 때 받는 압박이 있는 겁니다. 해당 기업은 거세게 항의하며 탐방을 거부하고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책임지라며 협박성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문제 일으키는 직원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같은 압박에서도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소신대로 그렇게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요인은 그 개인의 선량한 양심과 직업적 소신뿐입니다. 만약 이 소신을 버리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면 목표 주가를 결과적으로 남발하게 되고 또 증권사에는 이제 다 같이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예. 목표 주가를 부풀리려는 압박이 있을 때 한번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목표 주가 괴리율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건 그만큼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뿌리 깊은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행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을까요? 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기관들에게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배포됩니다. 또 창구 영업과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발간 목적 자체가 다른데요.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들은 무료로 배포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다릅니다. 또 국내에서도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외국계의 경우 애널리스트의 연봉에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곧바로 연동됩니다. 또한 보고서를 낼 때 굉장히 까다로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 보고서를 내는데 몇 주에 걸쳐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매일 아침 수많은 종목의 보고서를 쏟아내죠. 내부 심의 절차는 목표 주가 계류를 도입할 때 함께 도입됐는데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감원이 다음 달 실태 점검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 계류율이 높은 증권사, 낮은 증권사를 공개하는 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신 있게 보고서를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를 위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문화와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목표 주가 괴리율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